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짧은 한국적 민주주의 역사부터 서구 유럽의 독일 민주주의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한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어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에 주입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그 뇌 가소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더 되돌아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우리 그 다음 우리 손동주 부회장님께서 조금 더 시도교육청 상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성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하게 된 한국교총 부회장 손덕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학교 일선에서 학생부장만 12년째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요.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그런 또 인권의식 속에서 또 선생님들이 또 아동복지법에서 또 이렇게 또 당하는 그런 모습들, 또 아이들이 변해가는 또 모습들, 또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좀 학교 현장에서의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요. 그런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했을 때 저희 그 울산에 있는 시의원들도 민주시민 교육이 뭐가 문제야?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그 정책자문단 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편향적인 인권, 뭐 성소수자의 인권, 학생 인권, 그다음에 노동 인권 이런 인권들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편향적인 인권이고 이 사람들의 인권은 투쟁에 의한 인권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쟁이라는 것은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자꾸 갈등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성평등 교육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 교육에 대한 것을 오늘 큰 주제로 삼았고요. 마지막은 포용적 민주주의를 2018년도부터 포용적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이 들어왔는데요. 포용적 민주주의, 말 그대로 포용을 한다는 것 자체에 또 어떤 그런 성소수자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까지 포용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음에 또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전에 그 이석기 씨가 이제 그 통진당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런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좋은 단어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문제인 것들입니다. 인권, 성평등, 차별금지법, 민주시민교육, 2022 개정교육과정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근 언론과 공청회에서 뜨겁게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논란 중심의 핵심이 바로 성평등인데요. 이러한 성평등 사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의 사진에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공익 광고에도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평등한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젠더 이퀄리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젠더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알아봤더니 제3의 다양한 성, 즉 성소수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사상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과외 선생님이 어머니와 바람이 나는데 이러한 사실이 아버지께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빌헬름 라이히는 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막시즘과 프로이드 이론을 접목시켜서 성을 정치로 이용하는 성정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즉 성정치 사상의 기저에는 모든 성을 해방하고 해체하는 막시즘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주로 동성애, 동성혼, 성적 자기결정권, 프리섹스, 낙태, 다자성애, 가족 형태. 가족 형태가 뭔지 몰랐는데요. 저 밑에 저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두 번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여러 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월수금 아내, 화목토 아내 뭐 이렇게 하는 폴리아모리라는 가족이라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족도 있다라고 하면서 TV에까지 방영이 되고 이런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다는 그런 교육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음란함이 과연 인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성의 평등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또한 헌법에 따른 법률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보면 그 목적에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 기본 이념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라고 명확하게 두 개의 성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국가의 책무항에도 국가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 2의 1항을 보면 양성평등 의식의 증진에서 학생들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켜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인권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시겠죠. 그 다음 3항에는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라고 명시되고 있고요. 이렇듯 양성평등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이며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그 국가교육 과정에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에 주춤주춤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논란의 핵심은 바로 양성평등 대 성평등인 것입니다. 성평등이 처음 공식적으로 공익광고에 등장했을 때 양성평등의 줄임말이라고 교묘하게 그렇게 소문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은 헌법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성평등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의 강조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성평등 정의를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평등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평등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우월한 지위를 갖는 페미니즘 사상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페미니즘 교육이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민주시민교육 논란의 핵심도 역시 성평등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편향된 인권 교육 강요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학생인권, 노동인권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인권 교육만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 시도 학생인권 조례, 노동인권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들을 모두 성평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성평등 성교육, 즉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합니다. 성평등 성교육을 뒷받침하는 성소수자의 성과 성행위까지 포함하는 성교육이 바로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데요. 이는 쾌락적 성행위의 추구가 그 목적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조기 성애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왜곡된 포용적 민주주의의 강요입니다.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반대 의견은 차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가치에 맞지 않는 성평등 민주주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논란의 핵심도 성평등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빼고 성평등을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을 왜 넣지 않는 것입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 논란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의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논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편향적인 시각만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란은 편향된 인권, 성평등적 포괄적 성교육, 포용적 민주주의, 성평등 가치를 담은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시도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논란은 모든 교과 내용에 편향된 민주시민교육과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성평등 민주주의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논란은 방어적 민주주의 내용이 부재입니다. 이렇게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 내용이 확산되어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즉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은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편향된 교육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입니다. 교육기본법 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정치적, 파장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사상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첫 번째, 헌법 36조의 1항에 양성평등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둘째, 성평등 교육은 편향된 정치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성교육은 정치교육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죠. 셋째,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성평등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 입장만 강요하고 반대 의견은 모두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사고입니다. 성평등한 사회의 문제점은, 성평등한 세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혐오나 비판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행위나 그들의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의 비판조차도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으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의 다자성애 성향이나 찐빵문화, 바텀알바, 에이즈 등 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판조차도 혐오와 차별의 문제로 신고당할 수 있어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 마련과 공간의 자유입니다. 공유입니다.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고 목욕탕이나 기숙사도 성소수자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거부하면 혐오와 차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기가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남자가 이렇게 옷을 벗었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곧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는 사회 전반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가 여자의 경기에서 우승을 해도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성 격투기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다처제의 형태의 가족이나 스와핑 부부, 다자성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별 문제 아닌 듯이 살아가게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음란함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난 미스 아메리카 100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평등한 세상의 미래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핫 이슈로 떠오른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눠집니다. 성별, 장애인, 연령, 그리고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 고용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개념은 현재 헌법의 양성평등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 없이 헌법의 개정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법인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찬성하는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법이 그러한 법이라는 것을 알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법제화가 되었을 때, 법제화 안에서 정상으로 간주되었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사회 문화적 충격이나 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보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도 안 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묵살되기에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도 동성애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간혹 보입니다. 에릭슨이나 헤비거스트가 이야기할 때 중학교 시절은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저랑 운동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제자가 남성적 성향을 띠어서 졸업식 날에 제가 예쁜 머리핀을 선물로 사주면서 넌 앞으로 정말 예쁜 숙녀가 될 거야. 그리고 좋은 남친도 사귀면 좋겠어 라고 하며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5개월 뒤에 스승의 날에 이 여학생이 머리를 기르고 제가 준 머리핀을 하고 와서 친구들과 놀러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예쁘죠? 저 남자친구도 있어요 라고 하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기쁘던지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의 이러한 교육적 행동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울산은 2020년 전국에서 최초로 성평등 사상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포괄적 성교육을 교육받은 강사들로만 구성하여 성교육 집중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성평등 사상에 기저한 포괄적 성교육임은 여전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과 맞지 않고 국가의 교육과정과도 맞지 않는 방향성인데 교육감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평등한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강제로 학교 규칙에 차별금지법 조항인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의 삽입을 권유하였고 기한까지 반영되지 않은 학교는 모니터링 후에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적 조치를 할 수가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술, 담배 하는 학생도, 성관계 하는 학생도,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학교의 교육적 지도를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사업으로 성평등한 학급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나의 성별을 적는 활동에 핫땡땡, 홍땡땡 연예인, 성소수자 연예인의 성별을 먼저 배우고 자신의 성별을 쓰게 하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핫땡땡은 생물학적 성은 남성, 그 다음에 젠더는 여성,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는 동성애. 홍땡처는 생물학적 성은 남성, 그리고 젠더는 남성,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동성애. 그러면 너는 성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성은요,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고요, 젠더는 여성이고요, 섹슈얼리티는 이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점점점 세뇌를 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울산의 성평등 참가 신청서입니다. 천인의 토론회라는 토론을 실시하면서 그 1000명에게 이렇게 참가 신청서를 받는 신청서입니다. 귀하의 성별을 대놓고 1번 여성, 2번 남성, 3번 논 바이너리라는 것이 이렇게 기재가 되면서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게 되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렇듯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교육은 모든 영역에 성평등 사상이 침투되어 있는데요.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원 연수에도 성평등을 강조하고요. 학교 관리자의 성평등 교육에도 보면 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말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보면 포괄적 성교육의 이해 연수, 교사들이 듣는 연수인데요. 여기에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목적이 들어있고요. 학부모가 포함된 교육 공동체 성인지 교육 강화 대책 목표에도 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이 들어있습니다.
학교 학급에 대한 공문에도 보면 성평등 학급 만들기 운영 계획이 있고요. 심지어 양성평등 교육 추진 계획에도 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고 써놓고 기대 효과에는 교묘하게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함양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정된 포괄적 성교육 강사들에게 집중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학생부장만 12년 해온 저희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생과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끼리 돈을 받고 하는 조건 만남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최근 컨설팅 중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처음에는 성인과 조건 만남을 했다가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잡혀 들어갔고요. 그 뒤에 이 학생은 고등학교 오빠랑 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둘 다 잡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즐기면서 사는 거죠. 용돈이 부족하면 지금도 언제든지 조건 만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낙태계를 만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 비용을 모아서 주는 계모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신을 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남학생과 함께 그 여학생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집에서 집의 욕조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기를 놓고 그 아기를 나중에 입양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신은 무성애자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성평등 민주주의, 성평등 사회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모든 것을 멈추고 반성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지는 않는지, 국가의 교육과정에는 과연 맞는지,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진정한 민주주의 차원에서 반대 이야기도 귀담아 듣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용어를 삽입하고 청소년의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교육시킬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 용어의 삽입과 교육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의 민주시민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가점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바뀌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교육적 중립성이 확보된 범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재를 제작하여서 배포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양성평등적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체제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프랑스 68혁명에서 성인인 대학생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학생인권 권리들, 즉 성관계, 임신, 출산, 술, 담배, 성적 지향 등을 모두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하게 하는 학생인권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교육적 중립성이 확보된 사랑과 감사를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승 존경, 제자 사랑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갖고 가는 대한민국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